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를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멘토링을 진행할 멘토링 앤 강연 봉사단 함찬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순서는 멘토 소개, 그 다음에 간호학과 소개, 그 다음에 간호학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 텐데요. 네, 저는 KC대학교 재학 중인 함찬우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학과 학생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멘토링인 교육기부 강연봉사단 기획재정부 8기에 속해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은 간호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간호라는 행위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의학용어, 심리학 이렇게 기초적인 학문을 먼저 배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해부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병리학도 배웠고 생리학, 심리학 이렇게 1학년 때 모두 과목을 배웠고요. 지금은 의학용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요, 제가 1학년 해부학 시간에 이제 그림 과제로 한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친구가 저보고 너는 미대를 간 거냐고 막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제 임상에서 행하여지는 간호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 간호학, 성인 간호학, 그 다음에 노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이렇게 무슨 간호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과목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다른 간호 관련 지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호스피스 관련 지식이나 아니면 간호 관련 법규 혹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 관리가 좀 중요하잖아요. 감염 관리 또한 따로 이제 저희 간호학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시간표, 이게 제 시간표인데요. 1학년 때랑 2학년 때는 제 시간표고 3학년 때는 이제 저희 선배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학년이 올라갈수록 빈칸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사실 좀 1학년 때는 맘 편하게 좀 살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 금요일 이제 공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월요일, 금요일에 이제 학교를 안 가도 되는 날이죠.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월요일, 금요일 공강을 만들었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공강을 할 수도 있었고요. 2학년 때는 지금 시간표인데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실습 과목이 추가가 돼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랑 화요일이랑 금요일 날 학교를 가고 있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4시에 가서 막 6시에 끝나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3학년 때는 병원 실습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를 보면 좀 어마무시하죠. 이게 사실 이 실습 과목을 빼면은 별로 없는데, 이제 실습 과목이 병원 실습을 가면은 이제 똑같이 우리 간호사처럼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그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간호를 배우는 이제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습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실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호학과 실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학년 때 교내 실습과 이제 3학년 때 병원 실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2학년 교내 실습에서는 기본적인 핵심 간호 기술이라는 걸 학습해요. 그래서 이 핵심 간호 기술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바이탈 사인 측정이랑 무균술을 배우게 되는데, 바이탈 사인 측정은 쉽게 말하면 혈압 재는 거 아시죠? 혈압 재는 걸 이제 배우고요. 체온 측정, 이런 제일 기본적인 이제 환자의 정보를 측정하는 걸 배우고, 무균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제일 기본적인 손 씻기부터 그다음에 진짜 수술복을 입고 벗는 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학년 이때 이제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되면 아까 무슨 간호학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 간호학 과목마다 실제 병원에 나가서 이제 임상 실습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성 간호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산부인과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되고, 정신간호학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정신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 간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동 전문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소아과에 가서 직접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임상 실습을 1000시간을 이수를 해야 저희 간호사 면허증을 딸 수 있는 간호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국가고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간호사 국가고시는 매년 1월 중에 실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실시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총 8개 과목을 보고요. 시험 방법은 필기 시험으로 치러지고,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전 과목이 60점이 넘어야지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간호사 국가고시가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거의 90%가 넘는데, 작년에는 이제 합격률이 96%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과목이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살짝 내려간 94% 정도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간호학과 이제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간호학과를 보통 졸업하게 되면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직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직업으로 또 전향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다른 직업으로 전향을 하면은 보통 소방공무원이나 산업간호사, 보건교사 혹은 해외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보험을 설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의료소송만을 맡는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직업으로 전향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보통 이제 한 직업마다 다르지만 거의 3년 정도는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임상 경험을 쌓아야 이제 다른 직업으로 좀 이직을 하기 좀 원활하다는 점,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제 졸업 후 목표는요, 응급실 간호사가 되는 게 목표인데요. 보통 저희 다른 학우 친구들은 응급실 간호사를 좀 꺼려해요, 사실. 왜냐면 응급실이 좀 힘들기도 하고 되게 좀 위기 상황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응급실이면 진짜 엄청 다양한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환자 케이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좀 이점으로 다가왔고, 응급실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환자 간호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응급실 간호사로 이제 졸업 후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은 이제 질의응답으로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처음에 꿈이 사실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꿈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가수라는 꿈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천문학자 이런 꿈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공학자가 되는 것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간호사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사분들과 이제 컨택이 정말 많아지다 보니까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간호사라는 꿈을 이제 직접적으로 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호학과 진학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간호학과를 진학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봉사활동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300시간 정도 했거든요. 시간이 저는 많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시간이 많아도 그냥 의미 없는 봉사활동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300시간을 채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활동 한 개를 꾸준히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녹아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간호 관련 동아리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냐면, 우리 화장실에 가면 이제 올바른 손 씻기 그 포스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학교에는 다 너무 낡아서 막 잉크 번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동아리에서 새로 만들어서 이제 화장실에 붙이고, 그 다음에 간호 관련 소식지를 만들어서 학교 이제 교실 앞에 게시판에 이제 붙여놓는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학문적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호 관련 논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 그런 논문을 읽고 이제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제가 한 봉사활동이 무슨 봉사활동이냐면 그 소록도라는 섬에 가서 이제 몇 박 며칠 지내는 그런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소록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한센병이라고 그게 지금은 이제 다 감염이 안 되게 다 차단할 수 있는 병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다 전염병이라 그 병에 걸리신 분들을 이제 몰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섬이 소록도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 섬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사실 봉사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제 가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저랑 같이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몇 박 며칠 동안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의 손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몇 박 며칠을 지내는 건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시니까 거기에 이제 국립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오늘 어디 아프시냐, 어디 괜찮으시냐 막 물어보고 이제 약 갖다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마주치는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때 우연히 그냥 간호사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간호사 생활 혹시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이제 그렇게 간호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호사라는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45명 중에 9명이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되게 많은 편이고요. 저희 윗 학번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인 적도 있었고 보통이 한 3명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학생회 부회장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회에 남자가 없어요. 저밖에. 그래서 제가 부회장이라는 위치에 있지만 부회장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그런 위치고요. 거의 이제 여자친구들이 다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약간 소위 말하는 짐꾼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호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간호학과는 군기가 세다. 간호학과는 진짜 막 코피를 흘리면서 막 새벽같이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맞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일단 먼저 잘못된 걸 말씀드리면 군기 진짜 하나도 없고요. 완전 선배들이랑 진짜 완전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런 하극상을 막 일으키는 그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실제로 사이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힘든 거는 진짜 맞아요. 진짜 맞고 제가 1학년 때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간호학과가 원래 이런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되고 이제 교내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실습하는 것도 제가 불과 엊그제 실습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막 장갑 끼는 실습을 봤는데 막 손 드르르 떨면서 막 이렇게 끼고 막 이게 잘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공부량이 진짜 정말 많아요. 1학년 때는 몰랐는데 2학년 때 되니까 진짜 공부량이 정말 많아서 이게 한 주만 밀려도 정말 그 한 주를 메꾸려면 막 진짜 막 밤을 새서 공부하고 진짜 그래요. 그거는 네, 진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학과의 자랑거리는 제가 자신 있게 취업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요즘에 취업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간호학과는 저희 학교 간호학과 선배님들 다 100% 취업을 했고요. 사실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취업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사실 간호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학과는 내가 막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간호학과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조건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치면 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 여기 아픈데 왜 아픈 거냐고. 근데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아픈 거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정도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사실 제가 아직 2학년이고 졸업도 안 했고 이제 뭐 실제로 그런 간호 처치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아프면 병원 가라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간호학과를 정말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을 굳게 다잡고 오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간호학과 정말 힘들고 정말 공부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학과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간호학과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마음을 다잡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